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것이 정치다. 이 정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윌더비스키가 그랬더라고요. 사회적 가치, 권위적 배분이다. 아, 예.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거 저 정치학 원론 1학년 때 배우는 1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조금 추가 설명해 주시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가치는 명예도 있고 돈도 예. 있고 권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 갈등을 조정해 준 사람이 누구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치 아니냐 그런 그래요. 얘기시죠. 이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 권위적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예? 이게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것이고 그 권위를 올바른 권위를 세우는 게 바로 정치다.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은수미 의원님은? 저는 정치인은 예. 자신의 고통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에 분노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 점에서 그러한 정치인의 행동을 일컫는 정치는 국민을 위한 참된 용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 고통에 함께 하려면 자신을 간혹은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정말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서야 해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 참된 용기가 현실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국민의 아픔을 대신 아파주는 정치인보다는 자기 이익 챙기는 정치인들이 더 많아서 그러니까 문제죠. 국민들이 참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그 제가 오프닝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20% 공천 배제안을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혁신위의 발표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혁신위가 내놓는 새로운 시스템 공천은 실력, 도덕,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평가 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국민을 위해 일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기득권 정치인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치 개혁 차원에서 말씀을 저는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골격이 이제 결국은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그 평가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의 20%를 공천 배제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야 뭐 제가 볼 때는 정치에 그런 새로운 바람을 넣겠다는 말씀이 되든 공감을 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고 또 우리가 지금 정치권을 운영해보지만 평가를 어떤 기준에서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 상당히 갈등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무슨 공천을 학살이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 문제가 되겠죠. 예. 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공천 물갈이는 돼 왔어요. 보통 30% 정도 물갈이가 되어 왔는데도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인 거냐. 거기다가 이번에 현역 의원을 평가하면서 지역구 여론을 35% 반영을 하면 사실은 기존 현역 의원들한테 매우 유리하죠. 특히 이제 중진 의원이실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렇게 마치 저성과자처럼 낙인 찍어서 내모는 게 아니라 당의 많은 사랑을 받은 그리고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은 중진 의원들께서 더 주도적으로 나서셔서 네.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 물갈이를 하고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더 논의하고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율도 부족하고 방식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아까도 그 걱정을 뭐 다른 당 얘기긴 하지만 하면서 걱정하셨어요. 근데 저게 지금 이렇게 그 느끼기로는 어쨌든 의원들 현역 의원들 줄 세워서 이 등수 매겨서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잘라간다 이런 뜻 같은데요. 근데 그게 지난번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했던 방식 아닌가요?
하위 25% 예. 그 컷오프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방식이 좀 서툴든 세련되든 20%는 최소한 한다는 거거든요. 새누리당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결국은 그 억울함이 생기게 되고 네. 승복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가장 그 뼈저리게 느낀 양반이 김무성 대표입니다. 이제 네, 네. 그분도 이제 그런 식의 그 적용을 받다 보니까 네, 19대 때 컷오프 됐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신이 당 대표를 되면서 이 공천권은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은?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컷오프가 됐건 뭐 20% 배제가 됐건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건 결과적으로 정당의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뭐 거의 대부분이 다시 공천받아서 나온 당과 그래도 얼마라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고 나온 당 이렇게 보일 텐데 그럴 경우에 선거에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교체가 하나도 없으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무래도 현역한테 좀 유리하게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픈 프라이머리의 그 시기를 네. 당겨서 정치 신인들이 들어와서 그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1년 이상은 주자라는 네. 뜻이었는데 그게 이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예. 벌써 이제 6개월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고 이제 또 민주당하고 그 합의가 이루어지질 못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그런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죠. 아직 뭐 뚜렷하게 이렇게 간다고 결정 현재 당규는 이제 그걸 예. 하는 방법으로 지난 19대 때도 논의가 되었는데 그게 네. 이제 또 안 됐어서 결국은 한 게 당원 선거인 50%, 국민 선거인 50%로 예, 뭐 2대 3대 3대 2 그렇죠, 그 50%. 룰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국민들이 물갈이와 새로운 인물을 요구하고 있는 여론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죠. 그 점에서는 지금 새누리보다는 새정치가 먼저 그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더 나가야 거예요. 된다. 그럼요. 담대한 도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0%든 30%든 물갈이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예.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희생과 헌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사지에 뛰어들어서 싸워본다든가 정말 중요한 아젠다를 잡고 기존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도전한다든가 하는 희생과 헌신이나 더 네. 담대한 도전을 저는 지금 국민들이 여야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이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라는 의미에서도 더 요구하고 있어서 예. 저는 그것보다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혁신이가 출범할 때 그 전후에서 이 물갈이 얘기가 몇몇 사람들에 예. 대해서 나왔잖아요. 예, 예. 그때 나온 얘기 중에 호남 중진 물갈이 또 486 세대 물갈이 예.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뭐 논란이 되니까 뭐 그런 인위적 물갈이는 없다고 예, 하고 예. 봉합하고 갔는데 예, 예. 결국 이렇게 20% 배제를 보면 그때 그 생각이 이렇게 굳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 호남 중진들이나 이렇게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 뭔가 좀 정치적 의도에 따른 인위적 물갈이로 몰아가는 걸로 같이 가시화될 경우에 안 그래도 신당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신당이 바람을 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바로 오늘 나왔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가 보통 네. 8명이신데 이 두세 명은 항상 물갈이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각오는 하고 계신 거예요. 필요하다고. 호남 그렇죠. 의원들도. 그리고 지금 이 그 공천 그 물갈이 기준이라는 게 또 현역 의원들한테 결코 불리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20% 정도라면 뭐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할 근데 만하다고 자꾸 봐요. 더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자르는 게 아니라 예. 정치인들이 한번 나서보자는 거죠. 그래서 좀 새롭고 보다 흥미로운 좀 네. 담대한 도전을 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려면 네. 개인들이 자임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랑을 받은 분들일수록 더 많이 헌신하는 방식으로 그거가 좀 얹혀지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기본은 뭐 항상 있는 한 20%, 한 30% 정도 물갈이
에다가 네. 우리가 담대한 도전을 얹히는 구상이 나온다면 저는 더 이상 뭐 분당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야권 전체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선거에서 이길 거냐 알겠어요. 이걸 예. 놓고 좀 도전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이 김무성 대표가 주장해온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또 새정치연합이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빅딜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네. 이제 그 빅딜은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지금 안 상황에서 되는 보면 거죠. 예, 무망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아까 그런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이 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합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합니까? 아니면 뭐 하고 싶지만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옛날 룰을 하는 겁니까? 합니다. 아 혼자서라도 한다. 다만 그 역선택의 방법을 예. 역선택의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지금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일이죠. 어쨌든 하긴 한다. 네. 아하.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 새누리당에서는 하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20% 배제를 전제로 한 당내 룰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그건 돼요. 또 다른 그렇죠. 논의가 예, 필요합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은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권역별 비례를 함께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아직 새누리당하고 좀 합의가 안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천 혁신을 하겠다라는 안을 혁신위가 내놓으신 거고요. 네네. 만약 오픈 프라이머리 논의가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 내부에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 양당이 지금 내부 논의도 아직 잘 추스리지 않은 예. 상태가 돼서 제가 더 질문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예. 자 그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국회의원들의 갑질 횡포 이게 뭐 최근 들어서 좀 자꾸 그런 사건들이 막 빈발하고 그래서 어제 오늘 여론이 아주 극도로 나빠졌죠. 예. 뭐 피부로 느끼십니까? 느끼죠. 예.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언론뿐만 아니라 SNS도 굉장히 많잖아요. SNS 댓글이 하루에 뭐 몇백 개씩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길 가다가 달걀은 안 맞으시죠?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근데 지금 저 자료로 나갑니다만은 뭐 이 사안들이 다 다릅니다. 예. 사실은 다르고 사법 처리된 의원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탈당한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사법 조사 중인 의원도 있고 이게 사법적 처리가 아니라 정말 이게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제기되는 의원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안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뭐 19대 국회가 무슨 정말 뭐 비리 집단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참 마음이 어떠세요? 저렇게 이게 저희 언론에서 저렇게 안 하고 싶지만 저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 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그 사실관계가 좀 명확히 밝혀져서 또 오해는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대목에서 지금 김태원 의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 본인들이 아마 이제 주장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밝혀져서 본인이 또 억울하면 또 없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사실 그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도 당 차원에서 좀 빨리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회 윤리 차원에서 윤리가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기구니까 좀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아니면 아니다. 또 뭐 기면 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본인이 언론을 향해서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상황도 아니고 말이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회 윤리특위 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일단 국회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 올라온 25건 중에서 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른 경우는 심학봉 의원 경우 정도이고요. 네. 나머지 대부분이 말싸움 과정에서 나온 논란이에요. 의원들 간에 예. 막말 예를 뭐 들어서 이런 걸로? 뭐 대통령께 사퇴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윤리에 제소된 데니까 대부분 이렇고요. 그거 외라면 이제 송영근 의원 같은 경우가 그 성폭력 당한 하사, 예, 뭐 하사 하사 아가씨, 아가씨, 예, 예, 그 발언 그 정도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윤리특위도 문제는 있긴 하지만 윤리특위 문제만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저는
뭐 저희 당에서도 지금 사건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자라는데 이제는 거의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당 차원에서 빨리 대응을 하고 네. 정확하게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 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 무근이면 무근이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 아니면 잘못했고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머뭇거리는 것이 오히려 분노를 더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문제를 그럼 처리를 지금 하자. 새정치연합의 당장 윤우덕 의원은 당 자체 조사 중이죠? 예, 조사를 시작한 언제쯤 거죠. 결론이 납니까? 저는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빠르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사과를 했고요. 네. 유시스나 이런 데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건 건 사실인데 채용을 그렇게 아주 비리가 있듯이 뭐 한 건 아니다. 이런 이제 사실관계들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빨리 사실 규명하고 네. 본인이 사과를 했으니 그거에서 맞추어서 저 당 차원에서 예. 당이 책임을 지고 조치를 그래요. 취하면 될 예, 것 같아요. 새정치연합의 윤리심판원이 31일 날 네. 윤우덕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로 예정하고 예, 예. 있군요. 예, 한 열흘 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태원 의원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 차원의 조사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언제까지 뭐 이렇게 지금 일정은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여튼 12비를 당 차원에서 좀 가려서 국민들 앞에 공표하기 전까지는 뭐 저희 언론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예,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좀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고요. 어제 그저께입니까? 그 문재인 대표가 그 오이사조치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네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신경제 지도 구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이사조치 해제는 김무성 대표한테 같이 대통령한테 예. 제안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김무성 대표 거절했죠. 예,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번에는 은수미 의원께서는. 저는 예. 이미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예. 여야가 합의해서 기존 국회 때도 결의안을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긴장 관계가 굉장히 많았던 경우가 있잖아요. 전두환 그 대통령 시기 때도 그때 아웅산 테러가 있었고요. 예. 노태우 대통령 때도 칼 사건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칼 폭파 사건은 대선 때 있었고. 대선 때 있었죠. 그리고 나서 노태우 그렇죠. 후보가 이겼죠. 예.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대화의 끈을 놓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대화 끈이 완전히 놓쳐진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과거의 경력들을 보면 어쨌든 오히려 대화의 끈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이 긴장 관계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네. 좀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대화의 끈을 아예 없애버리니까 지뢰 도발과 같은 오이사조치 긴장 관계를 해제가 대화의 끈을 다시 그렇죠. 다시 예, 이제 해제가 계기가 만드는 된다. 그렇죠. 그런 취지로 예. 오이사조치 해제를 네, 요구한 그렇죠. 거다. 지금까지 예. 많이 그래왔던 거죠. 예. 역대 어떻게 정권들이. 보십니까? 저는 전혀 견해가 다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를 왜 나눕니까? 결국은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통일을 위한 목표를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가 서로가 그 어떤 합의를 이루고 또 이해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걸 지키고 그래야 또 그 위에서 또 다시 하나의 네. 토속을 쌓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화에는 항상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라는 관계에서 민족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엄연히 현실적으로 국제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는 같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든가 국제처법의 대화의 절차를 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행들을 만들어 나가야만이 앞으로 이 통일을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눠 갈 때에 우리 하나씩 성과를 쌓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과 같이 북한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해놓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너희도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해제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남한의 어떤 조치들은 해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메시지를 준다면 저는 남북 대화,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에 나쁜 메시지 관행을 남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이사 조치가 생긴 원인은 천안함과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었다고 그리고 박영자 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한 북한의 해명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북한이 책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 검증을 받겠다라든가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의 대화가 시급하다고 그래서 오히려 조치 스스로를 우리가 스스로 해제하고 네. 대화하자 협력하자 그 결과값이 뭔가 제가 청와대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계셨어서 제가 청와대 들어가는 날 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네. 난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햇빛 정책 굉장히 저는 옳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다가온 것이 이게 뭐냐면 핵 개발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제가 볼 땐 우리가 통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오해사 조치 해제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지키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높은 초석을 놓으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론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치는 매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북한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입니다.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이긴 하지만 휴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전쟁 상태에서 휴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이 있다는 건 전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긴장 속에서도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정부는 긴장이 있으면 그걸로 끝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야당 지도자인 문재인 대표도 참 천안함 사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국론을 모아서 우선 경제협력 이런 것을 그 트랙은 좀 열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정치적 국제적으로 해결하는 저는 그런 다각적 조치가 필요한데 왜 한 곳으로만 올인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 대박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권이 얼마 한 2년 한 반 정도 남았나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대화의 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 대응을 안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정치적 혹은 국제적 무능력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도 드는데요. 그 반론하시는 걸로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도 연애를 해봤지만 짝사랑한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가 뭐가 교감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것이고 결과값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로 가기 위한 우리는 초석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북한이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그렇습니다. 그 상응 조치를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오해사 조치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그건 그건 잘못된 나쁜 관행을 만드는 거라고. 나쁜 관행을 만든 것이다. 예. 뭐 이게 이견이 좁혀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하게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